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오늘 영상은 딱 두 가지로 처음에 요약을 해볼게요. 배민 원이 된 이유, AI 정책에 대한 변화, 그로 인해 AI로만 과연 최고 수입, 그러니까 상위권 수입을 낼 수 있는가, 그 내용이랑, 두 번째로는 고수들은 다 많이 하는 행동인데 초보들은 오히려 아예 하질 않아요. 이 행동만 하나만 한다면 최상위권 수입을 당연히 찍을 수 있을 뿐더러 거기에 플러스 사고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내용에서 달아볼 예정이고요. 오랜만에 제가 주행하는 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한데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근데 그냥 이거 버프 쓰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 돼요. 마스크 이렇게 마스크를 썼고요. 이게 제가 이제 자리를 옮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리를 옮기는 이유도 왜 옮기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장소를 바꿔서 왔고요. 장소를 바꾼 이유는 뭐냐, 바로 AI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AI가 가까운 것도 주긴 하지만 콜이 많고 주문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금 점심에는 회사가 많은 근처가 당연히 콜이 많을 테니까 그게 중요하고요. 오늘 영상은 뭐 공략이나 이런 게 아니라서 어려울 거는 없고 다만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AI 이제 신버전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는지 이제 영상 한번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전 영상에서 이제 뭐 컵홀더나 이런 거에 대해 왜 설명을 안 해주셨냐라고 하시는 분도 몇몇 분 계셨는데 그게 꼭 필수템이 아니라서 안 하긴 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저는 제가 먹는 이 구멍이 뚫린 그거는 이렇게 컵홀더로 해놓고 그리고 뚜껑이 있는 제품은 여기다 이렇게 혹시라도 이 밑에 이게 뚜껑이 없는 걸 여기다 올려놓잖아요. 그럼 조금만 달려도 커피나 이런 게 다 쏟아집니다. 다 통통 튀겨서. 그러니까 빠진다는 게 아니라 커피가 통통 튀겨서 다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제 건 여기, 그리고 고객들 거 주문이 이제 엄청 많잖아요. 커피전 여기 점심때 가면 아마 오늘도 걸릴 것 같긴 한데 뭐 20잔 막 15잔 시켜요. 근데 여기 배달통에다 뒤에다 한 번에 다 싣기도 조금 그렇고 방지턱을 넘을 때는 웬만하면 이 봉지거리에 거는 게 안 흘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서 여기는 제 전용 구역으로 하나 하고 여기는 이제 뚜껑 달린 음료, 그리고 한 3개 정도는 그 커피나 이런 거를 운송할 때, 특히나 커피가 하나더라도 그냥 여기다 걸어놓고 가는 게 더 흘릴 일도 없고 해서 저는 이 봉지거리를 잘 이용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예전 배민라이더스 맛집 배달에서 배민 원이 된 이후 변화한 AI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할게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알기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맛집 배달 배민 라이더스 이 카테고리가 있었는데 이걸 배민원 카테고리로 변경하였습니다.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AI는 똥꼴 빼는 전담으로 여겨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초반에는 똥꼴 위주 전담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AI를 잘한다면 일반 배차로 전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완벽하게 일반 배차와 AI를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그 방법이 더 좋고요. 온리 AI만 해도 충분히 최상위 수입을 이제는 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배민 원이 내면서 AI가 바뀌었는지 큰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전 배민 라이더스 맛집 배달 시절에 배달의 민족이라는 카테고리와 배민 라이더스 카테고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배달의 민족 혹은 배민 라이더스 맛집 배달 이 둘 중 한 곳에만 업체는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 업체들은 배달의 민족에 가입하고 배달을 하였죠. 그렇기에 배민 라이더스 맛집 배달은 다양한 음식점이 없었고 그래서 주문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나오는데요. 바로 배민 라이더스 맛집 배달 시절은 픽업지가 엄청나게 멀었습니다. 왜냐면 가입한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띄엄띄엄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픽업지를 엄청 멀리 갔어요.
초창기 AI가 나왔을 때는 그 근처 최대한 가까운 걸 넣었다고 하더라도 픽업지가 멀어서 똥콜이었습니다. 근데 뭐 픽업지가 먼 것도 문제였는데 남들 다 안 가는 그런 콜들을 우선 넣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배민1으로 넘어오면서 배달의 민족 카테고리와 배민1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동시에 입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맛집 배달이라는 뭔가 엉성한 차이점을 둔 것 뿐이었지만 지금은 업체에서도 두 개 다 동시에 가입을 해서 배달이 좀 느리더라도 배달비 적게 내고 싶으시면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시고 한진반 가는 배달을 원하면서 프리미엄 배달을 원한다면 배민1에서 배달비를 조금 더 내고 주문하시면 된다는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배달 업체들이 배민1에 많이 입점해서 요즘은 배달지 근처 픽업지가 아주 많습니다. 배달하고 그 근처에서 픽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오토바이라 그런지 이런 상황이 더욱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건 빠른 운송수단 선배차 제도까지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 업체 근처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AI로 배정을 했지만 도보가 업체 근처에 가까워도 오토바이에게 먼저 선배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AI의 적절한 거절을 통해 배달하고 나서 픽업지를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픽업하기 편한 곳으로 배달 동선을 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AI 하나로만 배달을 하셔도 최상위 수준의 배달 수입을 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AI 공략 신버전 업로드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배달 수입을 높이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배달 사고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민1의 경우 일반 배달 대행에 비해 장거리를 많이 가게 되며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다 보니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배달하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시나요? 바로 핸드폰을 보게 되는 순간 사고가 제일 많이 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모든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콜을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배민1으로 들어오고 나서 콜을 한 개밖에 못 잡으며 언제 콜을 줄지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보다 사고율이 제가 느끼는 체감상 100%가 사고 난다는 가정하에 예전 일반 배차만 있었을 경우 50에서 한 60% 정도의 사고가 날 가능성이었다면 지금 배민1으로 콜 하나만 잡고 가는 시스템상 사고율은 5에서 10%도 되지 않는다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저 사고율은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전제하는 가정하에입니다. 저는 새로운 지역에서 일을 할 때 내비를 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부산, 일산, 안산 등 여러 곳 새로운 곳을 많이 영상 찍었던 경험도 있고 실제 내비를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내비를 켜는 건 배달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 혹은 어플이 능수능란하지 않으신 분, 오토바이를 처음 타는 분 뭐 이런 분들 아니라면 내비를 켜지 말고 하셔야 배달 실력이 늘고 사고율을 확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배달을 할 때 거의 핸드폰을 보지 않으며 정면만 응시합니다. 새로운 곳을 가도 콜을 잡으면 그 지도를 유심히 봐놓은 후 머릿속으로 한번 경로를 생각해보고 나서 내비를 켜지 않고 최대한 지도를 보지 않으면서 가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거쳐 C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B까지의 거리는 제가 다니던 길이고 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 머릿속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C는 처음 가보는 지역이라 모르죠. 그럼 일단 B까지는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면만 응시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B에서 C까지 갈 때 지도를 유심히 본 후 최대한 경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갑니다. 이때부터 랜드마크를 머릿속에 심어 놓습니다. 각 구간마다 큼직큼직한 랜드마크를 만들면서 가야 합니다. 이건 일부러 만들려고 해서 만들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정면을 응시하고 건물들을 보면서 도로 위를 달리면 알아서 머릿속에 입력되는 그런 랜드마크입니다. 예를 들어 큰 사거리에 약국이 있는 곳은 직자 신호가 있는 곳, 좌회전 금지인 사거리는 여긴 한방병원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헷갈릴 수 있지만 머릿속에 그려지면 정말 빠르게 도착합니다. 신호에 막히면 다른 길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해보진 않았지만 날씨 좋은 날, 선선한 날 배달을 하면 저는 라이딩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 끝나고 집 가는 길을 내비를 켜서 보고 가지는 않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길을 알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일하는 구역을 집 끝나고 가는 길처럼 자연스럽게 내비를 안 보고 다니면 그냥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라이딩하는 느낌입니다. 저랑 이런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내비게이션이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 때는 그곳을 한 번만 가거나 혹은 자주 다니지 않는 길이라면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서울에서 안산까지 갈 때 가는 동안은 내비게이션에 당연히 의지해서 갔으며 안산에서 배달할 때는 내비를 거의 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길을 정복해야 같은 시간 일해도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수입에 치중을 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내비게이션을 보지 않는 건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니 꼭 보지 않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오늘 어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막상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해보니 기본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AI 하면 일반 배차보다 돈이 안 돼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